아킬레우스의 장례가 끝나자 테티스 여신은 아들의 시신을 데려오는데 가장 공이 큰 사람에게 또는 가장 뛰어난 사람에게 아킬레우스의 무구들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아킬레우스의 무구들은 헤파이스토스가 정성 들여 만들어준 것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이었고 이것들을 차지하는 사람은 죽은 아킬레우스를 이어 최고의 전사로 인증되는 것이었죠. 그러자 아이아스와 오디세우스가 나섰습니다. 아이아스는 적진에서 자신이 직접 아킬레우스를 걸쳐매고 돌아왔으니 자격이 있었고 오디세우스는 아이아스가 시신을 옮기는 동안 뒤쫓는 적을 막아내어 자격이 있었죠. 그리스군의 지도자들은 누구를 편들지 난감하였는데 두 사람은 각각 왜 자신이 이 무구들을 받아야 함이 마땅한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활약상을 늘어놓았습니다. 아이아스의 주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아이아스는 무구들을 두고 오디세우스와 다투는 것이 자신에게는 자존심을 구기는 일이라며 오디세우스는 헬레네의 구원자들이 했던 맹약을 어기고 거짓 광증을 핑계로 전쟁을 회피하려 했으며 팔라메데스에게 거짓 광증이 발각되어 마지못해 참전했지만 앙심을 품었고 나중에는 날조된 증거를 내세워 그를 무고해 죽게 만들었다고 하였고 동료 필록테테스가 뱀에 물려 괴로움을 겪을 때 그를 렘노스 섬에 버려지게 만들었으며 또 일리아스의 둘째 날 전투에서 위기에 처한 네스토르를 보고 디오메데스가 같이 헥토르를 막아내보자고 했지만 오디세우스는 못 들은 척 도망쳤었다며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아킬레우스는 아이아코스의 후손들로 서로 사촌 형제이며 일리아스의 첫째 날 전투에서 헥토르가 1대1 결투를 걸어왔을 때 그에 응해 싸운 사람은 자신이었고 셋째 날 전투에서는 바위를 던져 헥토르의 가슴을 맞춰 그를 죽음 직전까지 이르게 한 적도 있었으며 함선들까지 트로이에 밀려 위기에 처했을 때 마지막까지 싸우며 당신들의 함선들을 지켜준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며 당당하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투로 자신의 방패와 무구들은 너덜너덜해졌지만 오디세우스의 방패와 칼은 새것처럼 깨끗하다고 하였죠. 아이아스가 말을 마치자 박수갈채가 터져나왔습니다. 일리아스에서 아킬레우스가 없는 동안 아이아스의 활약은 정말 대단하였죠. 그러자 오디세우스가 유창하고 세련된 말로 반박하였습니다. 자신이 전쟁을 피하려 한 것은 사랑하는 아내가 만류하였기 때문이라며 이것은 아킬레우스가 테티스 여신의 만류로 스키로스의 궁성에서 시녀들 틈에 숨어지는 것과 같은 일이었고 참전을 결심한 이후로는 누구보다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렘노스 섬에 필록테테스를 두고 온 것은 자신이 제안했지만 당신들이 동의했기 때문이며 팔라메데스를 고소한 것은 자신이지만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당신들이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 아이아스가 아킬레우스의 사촌인 것은 맞지만 혈연에 의해 무구를 받을 자를 정한다면 펠레우스 또는 네오프톨레모스가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아스와 헥토르와의 결투 또한 제비뽑기에 의해 그가 선출된 것으로 자신 역시 결투의 지원자였다고 하였죠. 그러면서 아킬레우스가 이룬 많은 업적들 미시아에 잘못 상륙했을 때 헤라클레스의 아들 텔레포스와 싸워 이겼던 것 처음 트로이 해안에 상륙했을 때 강력한 적 키크노스를 싸워 이겼던 것 트로이의 수호자 헥토르를 죽인 것 그리고 테네도스, 테베, 레스보스, 크리세, 킬라, 리르네소스 등의 여러 도시들을 함락한 것들 아킬레우스가 이룬 모든 것이 자신이 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여인들 속에 숨어 지내던 아킬레우스를 찾아내 전쟁터로 이끌어낸 것이 바로 자신이었기 때문이었죠. 또한 아울리스에서 아르테미스 여신의 분노로 함대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을 때 딸을 제물로 바치게 아가멤논의 마음을 설득한 것도 자신이었고 이피게네이아를 데려오는 일로 보내졌을 때 꾀로 속여 모녀를 아울리스로 오게 만든 것도 자신이었다며 이런 일들을 자신이 아니라 아이아스가 했다면 우리는 출발도 못했을 것이라 하였죠. 또한 자신은 위험을 무릅쓰고 사절로 트로이에 갔었고 많은 트로이인들 앞에서 겁내지 않고 당당하게 헬레네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며 10년간의 길고 지루한 전쟁을 견디도록 전우들을 격려하고 군량과 무기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방책을 내어놓았으며 아가멤논이 군사들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 트로이를 함락하기는 어려우니 이제 그만 돌아가자고 했을 때 일부 군사들은 명령이 없었음에도 함선으로 달려가 귀양할 채비를 하려 했는데 자신이 아가멤논에게서 왕호를 대신 받아들고 벌하거나 격려해가며 군사들의 마음을 다잡았지만 아이아스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디오메데스와 야간 정찰을 나서서는 돌론을 죽이고 적들의 내실을 알아내었고 레소스의 막사를 찾아 그와 그의 전사들을 살해하고 돌아왔으며 전투에서도 자신은 전우들을 위해 싸우느라 여러 곳에 부상을 당했지만 아이아스는 상처 하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스의 지도자들은 진지한 논의 끝에 결국 오디세우스를 선택하였습니다. 다른 이야기로 그리스군 지도자들은 어느 누구의 손을 들어주기를 어려워하였는데 네스트로는 꾀를 내어 트로이 포로들이 누구를 더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지를 가지고 결정을 내리자고 제안하였습니다. 포로들은 오디세우스를 더 두려워한다고 하였는데 아테나 여신이 그들의 심정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었죠. 결국 아킬레우스의 무구들은 오디세우스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아스는 큰 굴욕감과 분노를 느끼게 되었고 이것은 그의 죽음으로 이어졌죠. 소포클레스의 비극 아이아스는 무구 다툼 이후 아이아스의 비극적인 몰락을 자세히 말해줍니다. 아이아스는 전사로서의 자부심과 명예를 중시하는 인물로 자신이 오랫동안 싸우며 헥토르와 트로이군을 상대로 많은 공을 세웠는데도 오디세우스의 언변에 무구들이 넘어간 것을 참을 수 없었죠. 분노한 아이아스는 오디세우스뿐만 아니라 아가멤논과 메넬라우스 등 그리스 지도자들을 모두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아테나 여신이 이를 알고 그의 정신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아이아스는 가축들을 아가멤논과 오디세우스 등으로 착각하였고 양과 소들을 학살하였습니다. 제정신이 돌아온 아이아스는 살해당한 가축들과 피로 범벅이 된 자신의 모습에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한순간에 지금껏 쌓아온 명예를 잃었고 절망에 빠졌죠. 아이아스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벨베데레 토르소라고 불리는 조각품입니다. 기원 1세기 아테네의 조각가 아폴로니오스가 만들었다고 하며 현재 바티칸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죠. 이 몸통의 주인공을 두고 헤라클레스다 또는 필록테테스다 등의 의견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아이아스가 자살을 결심하며 고뇌에 빠진 장면을 묘사한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주요 부분이 결손되어 몸통만 남았음에도 인간의 근육을 잘 표현하고 있고 약간 뒤틀린 듯한 자세는 미켈란젤로 등의 예술가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아이아스는 과거 프리기아의 한 도시를 공격하고 그곳의 공주 테크메사를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낳아주었는데 아이아스의 방패의 이름을 따서 에오리사케스라고 하였죠. 아이아스는 자신의 명예와 가문을 이어가기를 바라며 아들 에오리사케스에게 자신의 방패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칼 한 자루를 가지고 홀로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그는 칼날이 위로 오도록 땅에 묻은 다음 칼이로 몸을 던져 자신을 죽였습니다. 이때 그의 피에서 붉은 히아신스 꽃이 피어났다고 합니다. 아이아스의 죽음을 그린 것들을 보면 칼이 그의 겨드랑이를 찌르도록 그려지는데 그곳이 그의 약점이기 때문입니다. 아이아스가 태어났을 때 텔라몬을 찾아온 헤라클레스는 그의 네메아의 사자 가죽으로 아기를 감싸 제우스에게 축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자 가죽이 닿은 부위는 도검불침의 피부였지만 가죽이 닿지 않은 부위는 약점으로 남아있었죠. 그리고 그가 죽을 때 사용한 칼은 일리아스 7권에서 헥토르와의 결투 때 승부를 내지 못하고 둘은 서로 선물을 주고받았는데 그때 헥토르가 준 것이었습니다. 아이아스가 죽자 그의 이복 동생 테우크로스는 형의 장례를 치러주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가멤논과 메넬라우스는 아이아스가 자신들을 죽이려 하였기에 장례를 허락하지 않았죠. 그러자 테우크로스는 강하게 항의하며 아이아스가 전투에서 기여한 공적을 들며 장례의 권리를 주장하였고 아킬레우스의 무구를 두고 다투었던 오디세우스도 아이아스가 영웅으로서 적절한 장례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하자 아가멤논과 메넬라우스는 마음을 바꾸었고 전사로서의 예우를 갖춰 아이아스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테우크로스는 오디세우스에게 감사를 표하였지만 그가 고인과 척을 졌기 때문에 장례에는 부를 수 없다고 양해를 구하였죠. 아킬레우스에 이어 아이아스마저 잃은 그리스군 트로이 전쟁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